의원님 어떤 인사가 좀 화제가 될까요? 이번에 그 임명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개혁하고 일제라는 실용정보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표현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 안정에 이제 최우선의 방점을 두면서도 또 정책 능력과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분들로 좀 인선을 한 게 좀 특징이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탕평과 통합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뭐 보면은 그 전에 임명했던 장관 후보자들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인선했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주목할 분들 같은 경우는 윤호중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인데 둘 다 이제 5선에 아주 중진 의원이신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 일들을 국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정책 능력도 겸비하신 분들,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담았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또 그 구윤철 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재부 차관도 하셨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역임도 하셨고 또 뭐 AI와 관련된 또 혁신적인 책들 많이 쓰신 분이어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는 혁신성도 같이 가미했던 분, 그리고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관료 출신이면서 현재 기업인이잖아요. 네. 그 현장과 그 이론을 겸비한 분을 좀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맡아서 그때 코로나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그 대학 총장을 이제 임명을 하셨던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소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탕평과 그런 그 적재적소 그걸 둘 다 겸비한 그런 인사, 그런 평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그 국정도 안정시키고 민생을 좀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최적의 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차관 인사입니다. 이진수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이죠. 친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은정 의원의 지적은 혹시라도 이 친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후퇴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기조에 동의하기 때문에 임명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차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런 국정 규제에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질도 가능한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의원이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정책 능력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을 잘 아는 그 검찰 출신 그 차관을 시킴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을 잘 추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회의 그 사개특위 위원장도 하셨고, 또 형사사법제도 개혁특위 위원장도 하셨고, 또 법사위에서도 법사위원들도 뭐 역임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라든지 그 정책 능력은 이미 검증되신 분인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의지까지 더해져 있고, 또 거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같이 할 행안부 장관도 한 축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윤호중 의원으로 또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톱으로 해가지고 그 사법개혁을 잘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 그 차관의 인사도 그거에 잘 조력하는 그런 식으로 잘 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배경이 충남대 총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인 10개의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10개의 서울대학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과중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히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그걸 보진
것 같고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 폐해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에 좀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라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사교육비라든지 물론 교육 편차라든지 이런 거의 상징이 이제 서울대다 보니까 그런 그 폐단들을 좀 없애자는 취지의 주장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대학 총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인선의 기준들을 보면 그 뭐 어떤 그 장관을 시킬 때는 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을 대부분 거의 시켰거든요. 그런 또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끝났죠. 그리고 국민들의 검증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 저기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지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지적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저는 좀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 동안에 31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냥 뭡니까 그 자료 제출 안 하는 거 둘째치고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행들을 의 원조는 윤석열 전 정권이라고 하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 소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결국은 본회의의 그 동의라는 그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적격하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의 그 바람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빨리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라는 게 국민의 민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그 윤석열의 그 불법 개헌과 내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탄핵의 강이라든지 내란 그런 거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사죄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내부에서 계속 권력 투쟁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국민의힘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민심은 국민들은 적어도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그럴 말할 자격 차라리 빨리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야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민석 후보자를 추인하는 것에 있어서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 빌미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준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좀 박약하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전 총리는 부적협 여론조사 훨씬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총리 후보들은 스스로 낙마한 경우 한 차례 빼고는 다 협조해 줬어요. 그거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서로 비교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론조사고 이거는 지금 검증이라는 그 잣대 속에서 적격값 부적값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합하다는 의견이 10% 이상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민심을 그걸 곡해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날짜를 더 늘려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추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이 추경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도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일단은 원래 그 예결위의 정책 질의가 오늘 하루로 잡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 정책 질의 시간을 하루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다가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내일까지 정책 질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 본회의에서 그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까지 여야 간에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로 추경은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좀 현금을 막 살포하는 게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번에 방식은 보편 지급에다가 그 두텁게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혼합 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할 때에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추경은 타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그 야당 시절에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추경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30조 추경 또 공약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그 이제 30.5조 추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견들은 심사 과정에서 주장을 하셔갖고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그 6월 임시회기 내에는 반드시 이게 추경안이 지금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추경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심리가 되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수로 그 지표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럴 때 그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넣는 것이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기에 이것을 그 통과를 시켜야지 이제 휴가철 전에 지급을 할 수 있어서 그 내수 진작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력화하려는 그 버꾸라지 형태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그 윤석열 그 내란숙의 우두머리 피고인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구속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환 조사에 응해갖고 수사받을 의지 자체가 없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애당초에 그 구속에서 풀어주면 안 될 그거를 무리하게 풀어줘갖고 사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는 이것은 그 국민적 법 그 감정이나 법 상식에 비춰 보아도 그 윤석열 내란숙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네. 50%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하고의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해 나가면 그냥 된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판단을 하시는지 어떠신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도 주마다 더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퇴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잘 비춰진 것 같고 또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높게 평가한 이유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제일 먼저 경제 민생하고 정책 추진력, 그리고 소통, 속도감 등이 이렇게 뽑혔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또는 광주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내수 진작과 소득 그 진작을 위해서 그 추경도 발빠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G7에 11일 만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다자외교에 또 다자외교도 잘 치러내서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국익 중심의 실용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도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 지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